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감귤 산지 유통센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귤 출하 성수기에는 작업 인력이 2배 필요하지만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감귤 출하 유통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귤을 크기별로 분류해 상자에 담아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곳은 직원 100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생종 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 3개월 동안 작업량이 몰리다 보니 직원 100명이 야간 작업까지 투입되는데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2배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부담은 물론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하 작업이 지연돼 감귤 부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APC가 있는 게 농촌 또 그런 농업 현장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별 기간이 길어지면서 농가들에게 이제 품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곳을 포함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도내 감귤 산지 유통센터는 모두 22곳. 고산 농협을 제외하고 전부 시행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농작물 재배와 수확을 하고 직접 선별 포장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사업으로 인정되지만 산지 유통센터는 대행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은 산지 유통센터를 예외 사업장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APC 운영 자체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선별이나 세척, 건조 등의 처리 사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그러나 법이 개정되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데다 적용 시기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아 올해 노지감귤 출하 성수기인 내년 1월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연이은 태풍에 감귤 품질이 떨어지는 데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유통까지 곤란에 빠질 것으로 보여 감귤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청년 세대의 취업이나 창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제주적 특성에 걸맞는 혁신 인재로 양성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을 주제로 한 발표가 한창입니다. 기업의 문화와 복지 제도 등을 분석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발표가 마무리되자 교육생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이뤄집니다. 교육, 제가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간의 피드백을 주는 게 좀 제일 큰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청년들에게 혁신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주 더 큰 내일센터에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된 것은 이달 초. 교육 참가자들은 제주 지역의 감귤 산업 활성화와 마을 산업 콘텐츠 개발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본인만의 역량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가죽 자투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센터를 통해 저의 가능성이 제주의 더 큰 내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여기서 열심히 배울 것입니다. 특히 교육 참가자들에게 매달 150만 원 수준의 생활비를 최장 2년 동안 지원해 교육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을 비롯해 창의적 문제 해결과 리더십 교육 등의 다양한 기본 교육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기본 교육이 마무리되면 1년 6개월 동안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중요한 혁신적 인재를 육성하고 난다면 이분들이 지역의 미래 산업이라든가 지역의 향토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 더 큰 내일 센터 1기 참여자 100명은 실제 창업 준비와 취업 현장을 거치며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인재로 양성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가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올해 자연사고나 안락사한 유기견 사체들이 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리 미흡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예산을 투입해 모든 동물 사체를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제주동물보호센터와 계약한 업체들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유기견 3,800여 마리의 사체를 분말로 만들어 다른 지역의 사료 제조업체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열린 서울 제주도민의 날 행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지사와 제주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제주도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법한동 수모루 교차로 인근 일주동로에서 30살 문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렌터카와 도로 옆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문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과속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제주시 서쪽 130km 지점 해상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km, 진도는 사람이 느끼기 어려운 정도였으며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올 들어 7번째입니다. 저스틴 토마스가 2년 만에 더 CJ컵 우승컵을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저스틴 토마스는 오늘 서귀포시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열린 제3회 더 CJ컵에서 최종 합계 20언더파 268타로 4라운드를 공동 선두로 시작했던 데니 리를 2타 차로 따돌리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